자, 685번 맞습니까? 685번부터 한번 해볼게. 자, 685 같은 경우에 이거 보통 이렇게 넘기겠지. 이걸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볼 건데 x제곱에 6x제곱 플러스 9x 마 kx 이렇게 하면, 자, 얘를 fx라고 하면 fx가 뭐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도함수를 구해보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 뭐 때문에? K 때문에. 그지? 그래서 그럼 뭐지? 이런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그냥 넘기지 말자. K 때문에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립시다. 그래서 3참수가 y는 kx. 자, y는 kx가 잘 보면 직선인데 원점 지난 직선이지. 원점 0,0이라고 할까요? 0,0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거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라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제 미분하면 y 프라임 하면 3x 제곱에 플러스 12x 플러스 9고 3으로 묶어내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아니야? 그러니까 3에 x 플러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길 건데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1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던데, 자, 0을 표시해야 되는데 잘 보면 이렇게 접하고 다시 만났을 때 요때가 길이 비가 항상 몇 대 몇이 된다? 2대 1이 된다는 거 알고 있냐? 좀 기억해주면 좋다. 자, 그러면 마1인데 1이 아니고, 자, 요 길이가 지금 얼마니까? 2니까 2일 때 b가 2니까 1일 때는 1이겠지. 그래서 여기가 정확히 뭐다?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원래 쭉 그려지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만? 여기서부터 0보다 작을 때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0보다 작을 때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요건 당연히 지워야겠지. 이렇게. 그리고 그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 여기 0,0을 지난다고. 그 직선이 여기를 지나는데, 자, 0,0을 지난 직선이 항상 3차보다 크래. 맞지? 그럼 이렇게 생기면 되지. 그리고 0이 될 때도 꼭 확인해 봐야 돼. 0이 될 때도 항상 크거나 같다 만족하는 거 보이냐? 0이 될 때도 항상 크거나 같다 만족하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K가, 저 직선의 기울기인데 K가 0이어도 되고 그 다음에 K가 음수여도 되는 거지. 근데 K가 양수면 항상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3차보다. 그래서 K가 뭐다? K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좀 어려운 문제죠. 옛날에 한번 잘못 나왔던 적이 있는 문제 같아. 맞지? 이제 잠깐 개념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잠깐 개념 정리 한번 할 건데, 속도 가속도 쪽이지, 맞지? 속도 가속도 도함수 활용의 두 번째 속도 가속도, 세 번째인가요? 네, 세 번째. 자, 그래서 속도 가속도인데, 저 속도 가속도라는 게 이런 거죠.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와 있거든. 그 위치를 뭐 하시면, 미분하시면 속도가 나오고, 저 속도를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가속도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V라는 게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건데, 그래서 속도가 위치에 시간에 대한 뭘 말한다? 변화율을 말합니다. 변화율을 말하는데, 자, 무슨 변화율이냐 하니까 순간 변화율입니다. 순간 변화율. 아무것도 없으면 순간이란 게 생략돼 있고, 순간 변화율은 뭐해라?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라. x가 위치죠.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걸 dx dt라고 쓰는 거지. 자, 역시 가속도는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거든. dv dt라는 거다.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별건 없고,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고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속력이란 개념도 있었죠. 자, 속력은요, 속도의 크기죠. 속도의 크기. 속도 구해서 절대값 씌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걸 잠깐 얘기 좀 해볼게. 자, 이쪽 풀 때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게, 자, 속도가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건데, dx가 뭐냐 하면 아주 작은 위치의 변화량이야. dt가 뭔데 아주 작은 시간의 변화량이거든. 그러니까 수직선을 한번 봤을 때, 자, 0에서 있는데, 자, 전진을 했다고 칩시다. 전진을 하면요, 위치가 플러스가 됐죠. 근데 시간 항상 양수지. 그래서 전진하면 속도는 항상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라는 거야. 자, 후진 한번 해볼게. 후진하면 위치가
마이너스가 되지. 위치가 줄잖아, 맞지? 위치가 마이너스인데 속도는 양수니까, 속도가 아니고 시간은 양수니까 속도는 항상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합시다. 뭐가 전진했다. 속도가 양수란 말은 수직선상의 운동, 수평 운동할 때 속도가 양수면 뭘 말한다? 전진을 말한다. 속도가 음수면 후진을 말합니다. 그리고 참고, 자,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전진하다가 속도가 양수였다가 속도가 음수로 바뀌거나, 아니면 속도가 후진하다가 속도가 음수였다가 전진, 속도 양수죠. 그럼 필연적으로 여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음에서 양으로 나오니까 속도가 0 된다라는 거고, 속도가 0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뀔 때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언제일 수밖에 없다. 속도가 0이면서 속도의 음량부가 이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맞지? 이거 뭐야? 1이라고 적었어. 자, 마이너스인데 1이 뭐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주지네. 자, 그 다음에 그 포물선 운동도 한번 봐볼게요. 포물선 운동도 한번 봐볼 건데, 포물선 운동을 보시면 포물선 운동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죠. 상하 운동 포물선 운동 보시면, 자, 위치가 이 위로 올라갈 때 있지. 속도라는 게 dx dt인데 높이가 위치인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위치가 플러스잖아. 시간 양수니까 위로 올라갈 때는 속도가 양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올 때, 여기서 일로 내려왔다면 위치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근데 시간 항상 양수니까 속도가 뭐가 될 거다? 음수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는 속도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속도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속도가 양수, 내려갈 때는 속도가 음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좀 기억해 둡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체가 상하 운동을 했을 때 위치가 지면에 도달했다는 말은, 위치가 땅에 닿았다는 말은, 물체가 땅에 도착했다는 말은 위치가 0이 되는 거죠. 맞지? 위치가 0이 되는 겁니다. 그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여기가 최고 높이죠.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가만 보니까 속도가 뭐다? 0이다. 요거를 꼭 체크해 두셔야 된다. 됐지? 자, 그럼 끝이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뭘 풀기로 했나? 자, 여기서 두 문제를 좀 풀어드릴게요. 687, 그 다음에 690, 이렇게 두 문제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687이요. 대표 문제야. 690을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위치가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가 말하기를요, 위치가 이렇습니다. 위치가 x인데 x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와 있어. p가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 이랬죠. 자, 그러니까 원점을 지난다는 말은 위치가 뭐가 된다? 위치가 0이 된다는 거죠. 수직선 운동하는 거니까 위치가 0이 된다. 위치 x자리에 0을 넣어보니까 t 세제곱,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몇 초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자, 인수분을 해보면 t로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니까요. t에 t만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t가 빵초 또는 t가 2초인데, 자, 원점을 출발하여, 빵초일 때 원점 출발할 때겠지. 다시 원점을 지난 순간이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시란 말을 보시니까 2초일 때다 라는 얘기야. 위치가 0일 때 t가 2초일 때의 속도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래서 3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가 될 거야. 되지? 자, 거기 2 집어넣어 보니까, t 2 집어넣어 보니까 답은 얼마다? 12 마이너스 16 더하기 4니까 제로입니까? 예, 답은 그때 속도는 제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지. 자, 690 한번 해볼게요. 690은 자, 위치가 이렇게 생겼는데 속력이라는 거 보이죠? 속력이 뭐였지? 속력 기억납니까?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거든. 일단 속도 구해보자. 자,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 f't가 속도겠죠? 맞지? 속도입니다. 속력이 아니고.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씌운 거거든. 그지? 그래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t 제곱인가요? 그 다음에 플러스 2t 플러스 4냐?
자, 그랬을 때 요거 그려봐야 되겠지. 왜? 절대값이니까 우변 전체 절대값 씌운 이 그래프 말하는 거야. 속력의 그래프는 여기 절대값 씌운 거거든. 근데 이게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그려봅시다. 자, 꼭지점을 잡아내시. 자, 우변 전체 절대값 있는 거니까 대충 그려본 다음에 음수인 부분 뒤집어 까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절대값 없는 상태인 마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를 완제로 만들어서 갑시다. 자, 그럼 마 2t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4죠. 그래서 t 마 1의 제곱이고 플러스 5 되는 거 맞나? 자, 그래서 1,5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가 봐. 자, 이렇게 대충 생긴 그래프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자,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을 씌워보면 우변 전체 절대값 씌우면 마치 음수인 부분 이렇게 뒤집어 까면 되죠. 이렇게 뒤집어 까고 여기도 뒤집어 까면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라는 거지. 자, 그리고 표시를 할 건데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어디서 어디까지만 그려진대. t가 0에서 4까지만 그려진대. 자, t가 0에서 4니까 자, 0 넣어보니까 그림이 쪼까 이상하게 그렸네. 자, 미안. 자, 0 넣어보니까요, 여기에 0 넣어보니까 4를 지나죠. 그러니까 그림이 0,4 이렇게 생긴 놈인가 봐. 예, 조금 더 뽕냥하게 그릴걸. 어쨌든 그래서 음수인 부분 뒤집어 까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어떻게 요렇게 그려질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점점점으로 해놓을까? 자, 이렇게 생긴 놈이 되고, 적기 전에 그래프는 점점점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자, 왜 그러냐니까 t가 0에서 4까지야. 0에서 4까지니까 0이 여기죠. 0에서 4인데, 자, 4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4를 한번 넣어보자. 어디에? 여기에 이 속도 그래프에다가 4를 한번 넣어봅시다. 4를 넣어보니까요, 4 넣으면 얼마다? 마 16에 더하기 8 더하기 4죠. 그러니까 마사란 말이야. 4, 마사니까 자, 어딘가 여기 좀 있는가 봐. 4, 마사였거든. 그럼 얘를 뒤집어 깠으니까 여기는 뭐가 된다? 한 이쯤이 되겠죠. 5보다는 밑에 있어야 돼, 맞지? 5보다 밑에 있는데 여기가 4인가 봐. 그래서 여기 4,4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금 t가 0에서 4 사이에만 쓱 그려진다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그때 이 최대값이니까 속력 그래프 보이죠? 속력 그래프의 최대값 언제입니까? 1일 때 5가 최대 아니냐? 5가 속력이 최대일 때고 4일 때는 4인 거지, 맞지? 그 최대가 아니야. 최대값 m이 5가 되는 거고요. 그때의 시간 t값이 a랍니다. 자, 답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지?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할게요.